잠깐 화해한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다시 충돌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잠깐 보고 가시죠. 트럼프 감세법이 상원 의원 100명 투표에서 50대 50 동수가 되자 헌법상 상원 의장을 겸직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쥔 부통령이 나섰습니다. The Senate being even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이 법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세금을 더 깎아주고 초과 근무 수당과 팁에는 아예 면세를 해주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금액을 1,700조 원 깎아서 1,200만 명이 보험 가입 자격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부자들과 기업들 세금은 대폭 감면하면서 10년 동안 우리 돈 5천조 원 이상 재정 적자를 늘리게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에 반발한 공화당 상원 의원 3명이 민주당의 가세에서 반대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This dangerous and extreme Republican budget will result in Americans losing their lives.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적자를 늘린다면서 다시 반발하고 나선 일론 머스크를 미국 밖으로 추방할지 검토하겠다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He's losing his EV mandate, and he's very upset about things, but he could lose a lot more than that. I can tell you right now. Hey, Elon can lose a lot more than that. 네, 그래도 그렇지 기업인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저렇게 반발할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좀 미국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예. 왜 또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이? 이번에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입 세출 법안에 대한 거고 이제 영상물의 일부 나왔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는 작은 정부 세출을 줄이자, 규제를 풀어달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집권 연합에서 이제 규제 완화와 국제주의를 얘기하는 테크 우파라고 볼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그것과 좀 다르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빚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또 상당한 부분에서는 세출을 늘리는 면도 있는 이번 예산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제 내년 선거에서는 당신들 내가 낙선 운동을 하겠다. 네. 당신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아메리카당이라고 당을 하나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회에 대한 장악력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거든요. 네. 까딱 잘못하면 과반수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혹시라도 돈을 써가지고 또 그런 정치를 할까 봐 굉장히 긴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일단은 이걸 돈의 문제로 치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깎일까 봐 지금 저러는 것 같은데 네. 머스크네 회사에 연방 정부에서 들어가는 보조금이 무슨 뭐 우주 산업이니 뭐니 많은데 네. 그거 다 깎으면 정부 적자 한참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기자 나오셨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서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에 이르면 4일부터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관세 쉽지 않다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해버렸어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일단은 우리와 제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 제일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일본이 상당히 질기게 버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매우 터프하다. 협상에서 완고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길이 잘못 들었다. 버르장머리가 나빠졌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쌀이 지금 부족해서 쌀값이 오르는데도 미국 쌀을 안 사간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동차는 수백만 대 이상씩 계속 팔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네. 일본에 대해서는 뭐 30%건 35%건 그냥 우리가 정하는 대로 관세 내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오는 20일경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현재 일본 수상이 그렇게 썩 인기가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굴복하고 트럼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협상을 하기에는 일단 자기가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버티는 입장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협상을 하던 일본 측 관료들이 결국 협상을 진행을 못하고 현재 지금 도쿄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베트남은
자존심을 굽히는 협상을 해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4월 달에 트럼프가 이른바 해방의 날에 베트남에 때렸던 관세율이 46%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번 협상을 통해서 베트남이 미국으로 보내는 상품의 관세율은 20%로 낮추고 네.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상품은 베트남이 관세율을 아예 없애기로 무관세로 하기로 네. 했었습니다. 20대 0이니까 이게 공평한 협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품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환적해서 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원산지 세탁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40%의 관세율을 때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그냥 베트남이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도 참고할 점이 적지 않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